갑시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자, 40페이지겠죠, 여러분들? 맞죠? 아닌가요? 맞죠? 깜짝이야. 40페이지 보시면 자, 등급, 상보, 방향, 반의, 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단어마다 지니고 있는 의미 관계들이 있어 없어? 있을 거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그 수없이 많은 단어들 중에서 어떠한 의미 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 많은 단어들을 뭐 해보겠다? 구분시켜 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어를요, 당연히 개수가 많을 거란 말이야. 이 단어라고 하는 걸 의미에 따라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친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얘는 책의 좌측 하단에 있을 거예요. 무슨 관계요? 의 관계에 있는 친구를 우리 뭐라고 해요? 유의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의 관계에 있는 거 우리 뭐라고 할까? 반의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밑에 뭐 있지? 무슨 관계요? 상하 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많이 높지는 않겠죠. 왜요? 이 친구들을 제외하고도 워낙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알긴 알아야 하는 거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세 친구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은 이 반이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반이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그 이유는 저도 사대를 나왔잖아요. 임용을 보진 않았어요. 저는 애초에 학교 선생님에 대한 꿈이 없어가지고 임용을 보진 않았는데 반이어는 임용 문제에도 한 번씩 나올 정도로 좀 중요한 친구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봐봐. 일단 우리가 차근차근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볼 거는 유의어예요, 유의어. 생각해봐. 유의어는 뭘 유의어라고 하겠어? 의미가 뭐한 친구들, 비슷한 친구들끼리의 묶음을 우리가 유의어라고 해요. 근데 그러한 유의어를요, 저는 좀 다시 세분화시켜 보려고 해요. 몇 가지로? 2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절대적 유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오케이. 상대적 유의어가 있어요. 저는 굳이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려고 해요. 야, 그러면은 어감이 주는 느낌이 있지 않아? 절대적 유의어는 뭘 절대적이라고 했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지 않겠어요? 절대적 유의어는 A랑 B가 유의관계에 있는 유의어는 맞아, 아니야? 맞아. 근데 그 두 의미가 완전히 뭐한 거야? 완전히 뭐한 거? 같은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 유의어는요, 마찬가지야. A랑 B가 유의관계에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건 맞아, 아니야? 아니야. 뭐 할 뿐이야? 유사할 뿐이야.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나의 여자친구가 뭔가 실수를 한 거야. 작은 실수를 했어. 귀여울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귀여워서 여자친구한테 바보야 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여자친구도 피식하고 웃고 말겠죠. 근데 내가 작은 실수를 한 여자친구한테 야, 이 머저라, 야, 이 머저리 같은 자식아 라고 하는 순간 여자친구는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로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맞죠? 그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린 알고 있어요. 이런 거잖아. 바보랑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머저리가 있다고요. 야, 바보랑 머저리는 유의 관계에 있는 거 우리 머릿속으로 알아, 몰라? 알아. 그치만 그 의미가 완전히 똑같지는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야, 의미가 완전 똑같았으면 내가 바보라고 하든 머저리아라고 하든 뭘 보고 하면 안 되겠다. 머저리아라고 하든 기분이 나쁘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절대적 유의어는 바꾸어도 완전히 뜻 차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 국어에서 존재하는 단어 중에 절대와 상대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뭘까? 예요. 당연히 상대적 유의어가 대부분에 해당하는 거겠죠. 물론 있기는 해요. 그 예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거 알죠? 메아리요, 메아리. 뭘 메아리라고 하죠? 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요, 맞죠? 이 메아리는요, 이 친구랑 완전 유의예요. 산, 울, 림이라고 하는 친구랑 의미가 완전히 뭐해? 똑같아가지고 바꾸어서도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이러한 절대적 유의어라고 하는 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핵심은 얘잖아. 상대적 유의어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럼 얘와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야,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같은 건 아니라며? 그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를 굳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친구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 2가지는요, 여러분들 적어드릴게요. 교체 검증을 통해 가지고 두 단어의 뜻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대립 검증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적어놔봐요. 분명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죠? 차근차근 갈게요. 제가 먼저 쓸 예시는 이 친구예요. 교체 검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먼저 봐볼게요. 민준 봐봐. 뛰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리다가 있어. 민준 생각해봐. 뛰다랑 달리다는 유의어인 거 우리 머릿속으로 알아, 몰라? 알아. 그치만 의미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난 궁금한 거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쓸 게 뭐야?
교체해보는 거야. 이 말이 무슨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서원아, 말이 뛴다. 돼, 안 돼? 말이, 따그닥따그닥 말이요, 여러분들. 말이 뛰어요. 돼요, 안 돼요? 되어요. 말이 달려요. 돼요, 안 돼요? 되어요. 근데 민준아 이거 봐봐요. 말이 아니라 이번에는 기차예요. 기차가 뛴다. 돼, 안 돼? 안 되네? 기차가 달린다는. 되네? 이런 것처럼 차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물가요, 물가? 물가. 월어가 아니라 물건의 가치요, 물가요. 그 물가요, 여러분들. 물가가 뛴다는 돼, 안 돼? 돼. 그치만 물가가 달린다는 돼, 안 돼? 안 돼. 아, 그래서 뭘 알겠어? 교체 검증을 통해 가지고 뛰다와 달리다는 완전히 의미가 똑같은 건 맞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구나, 없구나? 있구나를 교체 검증을 통해 가지고 파악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립 검증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말다랑 유의 관계에 있는 친구 누구 있을까? 말다. 깨끗하다. 서원, 말다랑 깨끗하다는요, 유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나 궁금한 거야. 완전히 똑같을까? 그때 써볼 두 번째 방법. 무슨 검증이요? 무슨 검증이요? 오케이. 대립 검증이요. 대립 검증은 말 그대로 뭐냐면 각각의 친구들의 반대말을 떠올려 본다라는 거야. 봐봐. 말다의 반대되는 말은 뭐가 있죠? 반이어에는? 말다의 반이어. 더럽다야, 흐리다야? 오케이. 흐리다야.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반대로 깨끗하다의 반이어는 뭐예요? 흐리다야, 더럽다야? 더럽다야. 그럼 이제 알 것 같지 않나? 아, 말다랑 깨끗하다는 유의 관계에 있는 건 맞아. 그치만 완전히 의미가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말다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상황에 쓰이는구나.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에? 투명함의 정도. 일 경우에 쓰는 게 말다일 것이고, 반면에 깨끗하다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거야? 오염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깨끗하다, 더럽다 라고 하는 거라고. 이런 것처럼 이 말다랑 깨끗하다 또한 유의관계에 있는 건 맞지만 완전히 의미가 똑같은 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기억하면 돼요. 유의어는 유의관계에 있는 거고요. 절대와 상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의어들은 다 뭐예요? 상대예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뜻 차이가 있는지 구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 예시들로서 이 두 친구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이거 너무 쉽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럼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로 볼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유의어랑 반의어가 있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오케이. 반의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가 반의어는 뭘 반의어라고 할까? 어떤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요? 반의 관계에 있는 친구들 우리가 반의어라고 해요. 근데 이 친구는 매우 중요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조건이 있어. 반의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몇 가지 의미 자질에서만 차이가 나야 할까? 두 가지요, 한 가지요? 맞아요. 그걸 기억해야 돼. 반의어가 되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의 무슨 요소에서만? 미 요소에서만 차이를 보여야 돼. 이게 뭔 말인 거냐면, 서은 힘을 내요. 다 했어요? 다 했어? 처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처녀와 총각은 반의어라고 해요, 안 해요?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보자. 처녀는 뭘 처녀라 그래? 맞아요.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즉 미혼이요, 기혼이요. 맞아요. 미혼이에요. 총각도 마찬가지고요. 미혼이야. 그 다음에 처녀랑 총각은요, 내가 민준이한테 총각이라고 하나요? 민준이랑 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총각은 누구예요? 저이지 않을까요? 저와 민준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아직 뭐예요? 급식 찐따예요. 전 나름 뭐예요? 성인이에요. 그 차이겠죠? 처녀와 총각은 둘 다 뭐야? 성인이에요. 맞죠? 차이가 있네. 무슨 차이가 있죠? 얘는 성별이 뭐야? 얘는 여자야. 총각은요? 얘는 남자야. 봐봐. 처녀와 총각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 요소가 있겠지요. 맞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차이가 나는 거야. 뭐에서만요? 어떤 요소? 성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라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반의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른 건 잊어도 이건 꼭 기억해야 돼. 몇 가지요? 한 가지에서만 그 뜻 차이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걸 좀 꼭 기억하시길 바라. 오케이. 그럼 이게 반의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특징이고요. 거기 책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의어에는 또다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세 가지가 있을걸요?
세 가지가 있죠? 뭐랑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바니어요? 등급 바니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상보 바니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향 바니어가 있어요. 그럼 봐봐. 뻔하지 않아요? 우리 뭐 해야 돼? 각각의 친구들이 등급 바니 관계에 있는지, 방향 바니 관계에 있는지, 상보 바니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뭐 해야겠어? 구별하는 게 핵심이에요. 적어드릴게요. 쉽게 갈게요. 쉽게. 등급 바니어는 뭘 등급 바니어라고 하냐면은 이게 있어야 돼. 무슨 단계? 중간 단계가 존재하는 걸 우리는 등급 바니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 적어놓고 예시 적어줄게요. 방향 바니어는 뭐냐면요. 얘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방향 바니어는 이거야 그냥. 너랑 나 사이에 무슨 차이요? 입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방향 바니어야. 그 다음에 상보 바니어는 가장 일반적인 거긴 하죠. 제일 쉬운 거요. 우리 민주인은 똑똑하니까. 이거 뭔 의미죠? A가 아니면 뭐이다? B이다. 그게 상보야. 가볼게. 질문이요. 차갑다가 있고요. 뜨겁다가 있어요. 얘는 뭘까? 셋 중에? 우씨, 어렵나요? 등급이요? 상보요? 방향이요? 셋 중에 하나예요. 선 뭐예요? 차갑지 않으면 뜨거운 건가요? 아니요. 뭐도 있어요? 미지근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중간 단계가 있네요? 맞죠? 그럼 우리 차갑다랑 뜨겁다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등급 바니어에다 집어넣어야겠네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해볼까? 길다가 있고요. 짧다가 있어요. 길지 않으면 짧은 건가요? 아니요. 적당한 길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뭐야? 등급 바니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크다가 있어요? 작다가 있어요? 크지 않으면 작은 건가요? 아니요. 적당한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등급 바니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방향 바니어는 뭐냐면 잘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 생각을 잘해야 돼. 나는 지금 민준이에게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냐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민준이의 입장으로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오고 있는 거야. 그거야. 나 입장으로서는 민준이에게 뭐 하는 거야? 가는 거야. 근데 민준이 입장으로서는 뭐예요? 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휴대폰 대리점에 갔어요. 저의 입장으로서는 휴대폰을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대리점 직원 입장으로서는 나에게 휴대폰을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또 어려운 거 해보자. 할아버지랑 손자가 있어요. 할아버지랑 손자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지? 준환이도요, 당연히 할아버지가 있지 않을까요? 맞죠? 맞죠? 할아버지는 누구의 입장으로서 할아버지야? 준환이의 입장으로서는 할아버지야. 근데 할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준환이는 뭐야? 손자야. 그럼 할아버지와 손자라고 하는 것도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니 방향 반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가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상보 반이야 뭐가 있냐면요. 말 그대로 A가 아닌 뭐인 거야? B인 거야. 말 그대로 가볼게요. 합격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불합격이 있어요. 뭐 보류요. 이딴 건 하지 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삶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삶.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지금 냉동인가?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상보반여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안 돼요? 되시죠?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저 상하관계는 그냥 책에 있는 거 읽고만 봐보자. 좌측 하단에 상하관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서은씨 보이나요? 봐보자. 상하관계란 의미상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래요. 이때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뭐라 그래? 상위어요? 하위어요? 그치? 포함하는 친구를 상위어라고 하겠죠? 포함되는 친구를 뭐라고 할 거예요? 하위어라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두 번째 가봐. 상위어일수록 더욱더 뭐 해야겠어? 일반적이고 어떤 의미요? 포괄적인 의미를 지녀야겠죠. 그래야 하위어들을 뭐 할 수 있으니까 담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반대로 하위어일수록 훨씬 더 뭐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전혀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그럼 OX 체크 문제에서 6, 7, 9번 빼고 다 해봐요. 6번, 7번, 9번 빼고 다 해봐요. OX에서. 너무 쉬우니까 6, 7, 9번 빼고 다 해봐요. 6, 7, 9번. 은준이가 오늘 지쳐 보여서 마음이 아프네. 웃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선 그래도 이건 제일 쉽지 않아? 이때까지 한 것 중에? 맞지? 자신감을 가져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넌 짱이야. 민준 오래 걸린다? 다 했어? 서원이는? 다 했어? 뭐야?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 자, 볼게요. 1번.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다. O야, X야? 야,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한다라고 하는 건 길지도 짧지도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등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등급 동시 부정 가능 불가능? 가능. 오겠죠? 길지도 짧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거기다 밑줄. 상호 베타적이 무슨 말이지? 이거 다 왜 외면을 해요? 여러분 서운하게. 상호 베타적이 무슨 말이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야? 그럼 이거 당연히 O야 X야? 가볼게. 상보 반이어는 개념 영역이 상호 베타적이어서 즉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중립성이 없는 반의 관계를 이룬다. O야 X야? 당연히 맞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에 3번. 하위어는 상위어가 지닌 특성을 지닌다. 맞아 아니야? 맞겠죠? 그러니까 상위어에 포함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밝다 어둡다는 등급 반이어이다. 맞죠? 밝지 않으면 어두운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나 극단적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5번. 크다를 부정한 크지 않다는 크다의 반이어인 작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맞아 아니야? 아니겠죠. 만약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크다와 작다는 상보반이어겠죠. 그쵸? 그 다음에 8번. 그는 친구의 냉담한 태도에 마음이 상했다 해서 마음의 유의어로 기분을 쓸 수 있다. 맞아 아니야? 마음 대신에 여기에 기분이 상했다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쵸? 그럼 이게 당연히 O야 X야. 오겠죠? 그치만 마음과 기분도 절대적 유연 맞을 거 아닐까? 아니겠죠? 야, 우리가 마음이 곱다는 돼, 안 돼? 돼. 기분이 곱다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나? 맞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0번. 악몽은 꿈의 하위어이며 맞아 아니야? 맞겠죠? 손가락은 손의 하위어야 아니면 부분과 전체 관계야? 부분과 전체 관계겠죠? 그러니까는 O요 X요. X요 여러분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41쪽 가가지고 마지막 이거만 풀고 집에 갈게요 여러분들. 찐막이에요. 찐막 다 했어요. 자, 얘는 다 할게요. 너무 쉬워서. 1부터 7번까지 다 해봅시다. 이거만 하고 갈 거야, 서훈아. 좀만 힘을 내. 좀만 힘을 내. 좀만 힘을 내. 가보자. 서훈 5번 어렵지 않아. 이따 같이 가보자. 괜찮아, 괜찮아. 나머지만 다 맞았어도 돼. 1번은 몇 번이야? 4번이겠죠? 그럼 차근차근 가보자. 1번에 늙다 젊다는 뭐야? 등급이겠지? 야, 젊지 않은 늙은 거면 좀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을까? 맞죠? 사랑, 미움. 야, 이것도 뭐 당연히 보겠어? 등급이지 않을까? 너무 극단적이잖아. 사랑하지 않은 미워하는 거라니 좀 그렇잖아. 맞지? 등급이겠죠? 그 다음에 공격 방어는요? 방향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출발 결승은 사실 좀 너무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답을 명확히 못 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합격과 불합격은 명확히 뭐예요? 상보겠죠?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형 아우 있네요? 이거 뭐예요? 입장 차이잖아. 뭐야? 방향. 다음 몇 번? 4번이겠죠? 그쵸? 4번 맞았죠?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살다 죽다는 뭐야? 냉동인간 이런 거 고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상보반이에요. 그 다음에 있다 없다. 상보반이에요. 사다 팔다. 방향. 그 다음에 출석 결석. 그치? 상보요. 그 다음에 남편 아내. 방향이겠지. 그치? 그래서 답 몇 번이요? 2번이 답이 돼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반이어에 대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거 몇 번? 5번. 올리다와 내리다는 이동 방향에서 상대적인 관계죠. 맞아 아니야? 맞겠죠? 그쵸? 그 다음에 5번 가봐. 5번 보시면 기억에 보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등급 반이어의 대립상 중 일부는 두 단어 중 하나가 언어적으로 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대요. 예시를 잘 보면은 서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당의 크기가 난 넓이가 궁금한 거야. 그때 민준이한테 민준아 마당이 얼마나 넓니라고 해요? 마당이 얼마나 좁니라고 해요? 넓니라고 묻는 게 일반적이잖아. 맞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가볼게. 보기 2번에 A 오다 가다는 뭐야? 상대야 등급이야 방향이야? 방향이야. 맞죠? 그럼 일단 기억이 돼, 안 돼? 안 돼. 왜? 등급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방향이니까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C. 크다는? 크지 않으면 작은 거예요? 아니요.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럼 얘 등급 맞네요. 그 다음에 크다랑 작다가 있을 때 좀 더 대표성을 띠는 건 누구야? 크다라고 많이 물어보잖아. 맞지? 그거 얼마나 커? 그거 얼마나 작아라고 잘 묻진 않잖아요. 맞죠? 그럼 지금 C는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등급은 맞지만 돼, 안 돼? 안 되겠죠. 2번. 길다 짧다. 길지 않은 짧은 건가요? 아니요. 중간 단계가 있어요. 등급이고요. 야, 그거 얼마나 길어라고 묻지 얼마나 짧아라고 묻진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2도 답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2번을 골라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은요? 오케이. 3번이겠죠,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다 뭐야? 상하관계가 아니면? 나머지 1, 2, 4, 5번은 다 뭐예요? 부분 전체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 다음에 7번은요? 5번이겠죠? 이 친구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방향, 반의 관계에 있는 쌍이겠죠,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큰 틀에서
형태에 해당하는 큼직큼직한 친구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요, 여러분들. 하시겠나요?